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일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반복해서 던지겠다. 독립시행 물어보는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3의 배수 있는 이 3번 이상 나올 확률 4번 중에서 3번 나오면 되는 거죠. 3의 배수 36 그래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 되겠고요. 3번 그러면 3분의 2 아닌 것이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4번 중에서 4번 3분의 1이 4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분모는 3의 4제곱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러면 4 곱하기 2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의 9 이렇게 처리되겠고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을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요 3이 제곱이 소거가 되죠. 그래서 9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이제 반복 진행한다,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처럼 이제 계산돼 간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참여한 학생은 2개 중 하나를 선택했고요. 선택한 학생 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뭐 우리는 문제만 잘 읽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한 명을 선택했는데요.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 A 형아 이렇게 되네요.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 A 형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조건부 확률을 지금 물어본 거죠. 전체 학생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부분. 그럼 이제 45가 전체, 이때 이제 전체 가지수, 이때 여학생 15명, A 형아 15명 이런 형태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9, 45, 53, 15 아이고 또 약분되는 거군요. 3분의 1이라는 때 15로 약분되겠네요. 3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뭐 내용 정리가 돼 있으니까 표 정리해가는 부분들이 원래 신경 써야 되는 항목인데 정리돼 있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기억하겠고, 정확하게 문제 읽어서 조건부 확률 이 부분만 잘 판단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입니다. 또 확실한 관계가 주어져 있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 그 다음에 A 합 B의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확률을 좀 물어봤는데요. 이건 뭐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 요 부분들이 좀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합집합 확률이 6분의 5, 6분의 5에서 6분의 3을 빼니까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확률. B의 확률이 6분의 2, 3분의 1이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될 때 문제는 뭘 구했죠? 이게 A 확률을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PA 교집합, P 여집합 요 확률 뭐 2분의 이렇게 구해간 이 부분들이 이렇게 뭐 집합의 포함관계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요건 이제 PA 곱하기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PA 곱하기 B의 확률이 나왔으니까 여집합 확률은 3분의 1을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2분의 1이다라고 좀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이곳에서 B 확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3에서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뭐 개념적인 요소 부분들 뭐 벤 다이그램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독립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제 독립일 때 확률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문제에 좀 주어진 뜻을 조금 이제 파악해가면서 이렇게 연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계산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수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편차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무게를 딱 하나를 좀 선택했는데 12.8kg 이상, 14.4kg 이하일 확률을 좀 구해달라. 뭐 가장 정규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스타일인 거죠. 12.8 이상, 14.4 이하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표준화 과정 거쳐가는 거죠. 표준 편차가 1.6 주어져 있겠고, 14.4 이렇게 되는데 11을 빼니까 이제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0.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0.8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1.6분에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건가요? z-값이 2분의 1 이렇게 하나 좀 처리 좀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요? 82, 83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표에 가서 보게 되면 1.5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0.5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0.4332에서
19, 15 이 부분을 좀 빼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답을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 1 되겠고 1 그다음에 4 이렇게 되겠고 3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417, 0.2417 1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확률 구해야 될 부분은 범위 표시를 하겠고 표준화 과정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해가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정규분포 문제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확률이 최대가 되어야 되겠다. 주어진 부분은 이렇게 a-1부터 a 플러스 3 이렇게 될 때 이 간격이 간격이 4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죠. 정규분포 이렇게 평균 주변에 이제 확률이 높은데 간격이 4 유지되면서 제일 높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간격으로 이렇게 처리되면 7에서부터 11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a-1 이 숫자가 7입니다라는 뜻이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8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해되죠?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확률입니다. 라는 이런 개념적인 요소들 점검해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롱그리그에서 한 경기에서 3점슛을 시도한 횟수 평균 표준 편차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144경기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좀 구했죠. 실내 구간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실내 구간 M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이제 x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A, B 범위 구했는데 이게 실내 구간 길이를 물어본 거죠. B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는 얘기니까 2배의 Z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곧바로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99%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2.58을 좀 쓰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4경기 루트 이거 12분의 1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문제 얼마 나왔습니까? 4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곱하기 얼마가요? 3 8이 24가 되겠죠. 그러면 0.8 24에다 36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1.72가 되는가요? 7이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100을 곱하겠으니까 정답은 이제 그럼 172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구간과 관련된 때는 이게 실내 구간을 표현해가는 요식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에서 실내 구간 길이죠. 길이 이렇게 구해가는 식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실내 구간 구해가는 그 식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두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두 번 뽑을 때요. 카드를 한 장씩 한 개씩 두 번 뽑을 때 첫 번째는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고 두 번째는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꺼낸 카드는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홀수 1, 3, 5, 7, 9가 있겠고 소수에는 여기에 이런 5, 7에다가 또 2가 좀 하나 더 있죠.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을 홀수 뽑을 때 1을 뽑게 되면은 이제 소수가 2, 3, 5, 7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가 되는데 3을 먼저 뽑게 되면 다음에 소수는 이제 3이 좀 안 나오는 거죠. 뽑은 카드 넣지 않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2, 5, 7 되겠고 5 뽑을 때는 2, 3, 7 되겠고 그다음에 7 뽑을 때는 뭐 2, 3, 5 되겠고 뭐 9를 뽑게 되면 또 다시 2, 3, 5, 7 이렇게 되는 내용에서 가질 수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는 9 곱하기 8 이렇게 쳐야 되겠죠. 처음에는 9가지, 다음에 이제 카드가 한 장 줄여 8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을 계산하면 4, 3, 3,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또 4 이렇게 됐으니까 17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7이면 뭐 약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3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 가지수 자체는 이렇게 꺼낸 카드를 넣지 않아서 9 곱하기 8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홀수 꺼내고 다음에 소수일 때 홀수하고 소수하고 이제 겹치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일련의 진행 상황을 좀 살펴가면서 조사를 좀 해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수를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두수 차를 확률별수 x라고 했을 때 다음을 좀 물어봤죠. 그럼 x-3이 2일 때 하고 x-3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쳐야 되니까 x값이 5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 5일 때 더하기 그러면 이제 x값이 1일 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수의 차가 5일 때 하고 그럼 1일 때 물어본 거죠. 5는 1하고 6대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이거는 1, 2, 3, 4, 5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4, 4일 때 5, 5일 때 6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6개에서 이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이제 순서는 없는 상태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체 가지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지수를 열심히 구했으니까 몇 가지가 되는가? 6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가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6 이렇게 되니까 또 약분이 돼서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처리니까 5분의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뭐 절대값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뜻 파악을 조금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차가 5일 때 1일 때 이 부분들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잘 밝혀내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를 표로 좀 나타내 줬습니다. 주어진 부분 1부터 2까지 확률, 두 개 확률이죠. 이게 이제 6분의 5다라는 얘기는 B 나머지 확률 하나 더해서 이제 확률 총합이 1 돼야 되니까 이건 이제 6분의 1이 되겠고, 요건 이제 6분의 2 이렇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둘 합해서는 6분의 5입니다 해도 되겠고, 요 부분은 어쨌든 6분의 3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평균에서부터 기대값부터 구해야 되겠죠. 6분의 이렇게 분모 통분해야 되니까 그대로 써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 열심히 하게 되면 2에다가 그 다음에는 6에다가 그 다음에는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6분의 11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제곱의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 6분의 1은 그대로 되겠고, 여긴 4, 3, 12에다가 그 다음에는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6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14에다가 2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6분의 23 빼기, 아이고, 이게 그러면 36분의 11제곱 12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36으로 이제 통분해주면 되겠고, 이곳에 6을 곱하기 해주니까 6, 3, 18에다가 13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20 이렇게 빼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계산 좀 천천히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6배 되는데, 요거 이제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36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36을 이제 깔끔하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그러면 분자에 있는 138 마이너스 121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100은 좀 사라지고 그러면은 뭐 17인가요? 4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표 만드는 과정 자체는 좀 일본에 이렇게 좀 값으로 좀 주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큰 틀에서 역시 평균,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 이 부분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를 좀 꺼내겠습니다. 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했죠. 그럼 뭐 당연히 1, 2, 3 끊을 때 3부터 4,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10 컴비네이션 3, 아이고, 10 컴비네이션 3이 아니라 5 컴비네이션 3이죠. 머릿속에서 답이 10입니다. 계산한 거 생각해가지고 이런 말 실수했네요. 10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1, 2, 3 꺼내는 거니까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요건 4를 꺼내주놓고, 그 다음에 1, 2, 3, 1, 2, 3 이곳에서 이제 2개를 꺼내는 거니까 3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돼서 3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나머지는 뭐 이건 4 컴비네이션 2, 4 컴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6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좀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을 때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10분의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열심히 곱하기 3, 열심히 곱하기 12, 그 다음에 3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5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2분의 9 이렇게 해서 계산되겠죠.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살짝 변수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2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여기가 마이너스 9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많이 복잡한 정도 아니죠. 이렇게 확률 변수적 빨리 판단해서 그때 확률들 구해서 표 만들어가는 부분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균, 그 다음에 제곱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내용이니까 침착하게 평상시에 연습한 실력들을 발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만드는 우유 식빵 무게는 평균 표준표차 정규분포 따른다고 가르쳐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130 이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P만 물어본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요? P, X라는 부분들이 지금 130 이상 이렇게 좀 물어본 거죠. 그럼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분의
120이 평균이었으니까 10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야 될 항목들. 그러면 이거는 뭐 0.5에서 이 값이 1이니까 1일 때 이렇게 0.3413 이렇게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추출해 가지고 열심히 구했네요. P2 이런 형태로. 그럼 이건 표현 평균이죠. 표현 평균이 130 이상일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인데 이건 뭐 표준화 과정에서부터 조금 신경 써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4개를 추출했으니까 루트 4 2분의 표준편차 10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역시 130 이상이니까 이건 뭐 10 이렇게 계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들이 약분하고 나서 Z값 자체가 2 이상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요 확률 자체는 0.5에서 2일 때 그러니까 0.477이 이런 때 빼게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2까지 계산되어 있고 이때 P1 P2를 하라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제가 계산 안 해놓은 거죠. 0.5를 이제 빼게 해서 사라지면 되니까 P1 P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0.4772에서 0.3413 이런 것들을 좀 빼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하셨나요? 현수 효율적으로 보셨죠? 자, 빼게 해석하게 되면 이제 9에다가 6에서 빼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359에서 4번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표본 평균의 분포 부분에서 또, 구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표준화 가정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둘을 좀 비교해 가면서 풀 수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정규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그 다음에 표본평균 또 x파 n2 그리고 y파 이런 형태로 표본평균을 각각 구해놨습니다. 다음 이론들을 설명하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expectation x파는 equal m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이건 뭐 당연히 expectation y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둘 같습니다.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분산 구해가는 부분들 이건 이제 모집단 부분들 좀 생각하면 이게 x파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우리가 지금 이중 n1이었나요? 루트 n 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n1 이런 형태로 좀 써야 되는 거겠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지금 n1, n2 이것도 써볼까요? 뭐 n2 이렇게 돼서 또 여기 또 바리언스 x 바 이런 형태가 좀 돼서 이게 이제 바리언스 y 바 뭐 이런 형태가 좀 개선될 텐데 지금은 뭐 n1하고 n2를 비교해 주면은 n2 이 부분이 크다는 이야기는 분산 자체는 이쪽 부분이 이제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바리언스 x 파 이렇게 처리되면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뭐 우리가 공식 형태처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인데 표본 분산하고 모집단의 무분산하고 이제 관계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죠. 이제 n 값이 커져 가게 되면은 값이 이제 점점 더 작아져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표준 편차 뭐 시그마 x파를 물어봤는데 이건 뭐 x파 물어봤으니까 루트 n1 분의 시그마 x 처리가 x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2배의 n2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살펴봐서 시그마 x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그러면 루트 2 튀어나가고 루트 n2 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이건 뭐 루트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y 바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앞에 부분들이 2 곱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 정답 기억 니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구해간 부분, expectation x 바 부분들이 m입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다음 이제 분산하고 관계. 이게 이제 뭐 공식처럼 우리가 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요. 절대 있는 일이 없이 풀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변수 모집단은 4개로 되어 있나요? 변수 자체는 여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을 열심히 구했을 때 표본 평균이 1보다 크고 이건 근데 이 세 개를 끄집어냈을 때 표본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11 이렇게 끄집어내면 표본 평균이 뭐 1인 요거에서부터 쭉 해서 뭐 가령 112 이렇게 끄집어내면 표본 평균이 3분의 4 여기서부터 쭉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나중에 4, 4, 4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 평균이 4까지 좀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원래 만드는 걸 따져가게 되면 무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질문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죠. 주어진 부분들 1보다 크고 표현 평균이 4보다 작을 확률. 그러니까 지금 무지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1 되는 거하고 요거 4 되는 거 딱 빼고 나머지 요 전체 요 확률이 지금 물어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px 바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 이것은 전체에서 px 바가 1일 확률하고 x 바 자체가 1일 확률하고 그 다음 x 바 자체가 4일 확률이죠. 이런 부분들만 딱 빼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을 3번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니까 여기 뭐 8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4분의 1을 또 3번 끄집어내는 거니까 64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64분의 88에다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 가면 64분의 64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 이렇게 계산하는데 Q-P 구하라고 했죠. Q-P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64 빼기 64 마이너스 9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그냥 9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이게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이제 구해가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갑니다. 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질문하는 바에 대처하기가 좀 너무 힘들죠. 그럼 이제 뜻을 좀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아주 센스 있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 던졌으니까 무엇을 구해가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뜻 파악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해 가서 학습을 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확률 배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항분포 시행횟수가 좀 충분히 커지게 되면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요? 6일은 6, 6이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고 여기다가 6으로 나누면 2에다가 5 곱하니까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평균 분산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런 거네요. 변량에서 a를 빼서 제곱해놓은 이건 뭐 그렇게 편차를 좀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개념이죠. 편차 제곱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부분의 기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대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뭐 최소가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 a라는 부분들은 뭐 평균이 돼야 되죠. 평균에서부터 대칭 구조 모양이 됐으니까 이때 뺐을 때 편차가 제일 작아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이 1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6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결국 분산을 좀 물어본 거죠. 분산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버리언스 x가 이제 정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부분은 이제 1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또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럼 둘을 좀 더하게서 1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A를 좀 물어본 거죠. 여기 이해야 되는데 정답은 뭐 1번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뭐 분산을 구해가는 부분에 분산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많이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산의 뭐 정의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어느 지역의 교통비가 평균 8이고 표준 편차가 0.6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추출해가지고 N명 추출해가지고 표현평을 열심히 구하고요. 확률을 좀 이렇게 물어봤죠. X바가 7.88보다 크거나 같고 8.12보다 작을 이 확률들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n명 뽑았으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0.6 처리해주면 되겠고 8이었으니까 8을 빼니까 0.12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루트 n분의 0.6 처리하는데 여기 또 이제 마이너스 0.1 이거 좀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되는 그런 확률을 좀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6, 8, 2, 6 이런 부분들이 절반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p 2배 이렇게 돼서 우리가 z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숫자들은 이제 이렇게 숫자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값이 그러면 3, 4, 1, 3, 3, 4, 1, 3 이렇게 되니까 요 1대죠. 1대보다도 확률이 좀 더 커져 가려면 즉 루트 n분의 0.6분의 0.12 이런 부분들이 1보다 좀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뜻의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고는 0.6분의 0.12 루트 n 이 부분들이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2분의 6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5가 되겠군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n을 좀 물어봤으니까 뭐 제곱해야 되겠고, 그럼 최소 형태는 당연히 2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거 표본 평균들의 표본 평균들의 뭐 한국의 범위 확률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정규분포 이론들을 좀 따라서 대신 이제 우리가 표준화해가는 과정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하겠던 이 표준화 과정 부분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반지름 2인 원이 있습니다. 2,0 원의 점이 되겠고 동전 사용해가지고 다음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던져서 같은 면에 연속해서 2번 나오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하고 그 위에는 시계 방향으로 또 파이만큼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하겠고요. 0,2의 위치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그려보게 되면 반지름이 있자니까 2,0이 되겠고 둘레기가 4파인데 파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내조각에서 한 칸씩 이동해 가는 이런 내용이 있군요. 됐습니까? 파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에 0,2 이렇게 한 칸 이동해 가는 위치 시계 반대 방향 기준으로 한 칸 이동해 가는 위치로 최종되겠다. 시행을 5번 했는데 이런 얘기니까 큰 틀에서는 뭐 5번을 가도 되겠군요.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니까 5번, 0번 이렇게 나와서 될 수도 있고 요거 이제 시계 반대 방향 기준으로 그다음에 한 칸 간다고 하고 4번은 왔다리 갔다리니까 3칸, 2칸 이런 거죠. 반대로. 그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3칸 가는 경우니까 한 칸, 4칸 이런 부분들이 있군요. 이렇게 뭐 3가지 경우를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번 중에 나온 횟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3번 던졌을 때 2번 나오는 그 확률들을 좀 구해야 되겠죠. P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번 연달아 이렇게 나오거나 안 나오고 2번 이렇게 나오거나 반대로 또 이렇게 뒷면 기준으로 해서 또 살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번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8번 중에 4번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연산이 좀 쉬워지는데요. 이게 좀 확률이 좀 다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5번 중에서 5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번 중에서 3번 그 다음에 5번 중에서 1번 뒷면 기준으로 이게 좀 확률이 똑같은 거니까요. 그냥 2분의 1에 뭐 그냥 곧바로 전체 5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뭐 P의 R제곱, Q의 O 마이너스 R제곱 뭐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똑같이 2분의 1이라서 그냥 이렇게 5제곱 처리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2가 되겠고 2의 5제곱에 여기는 1에다가 5에다가 10이군요. 10에다가 그 다음에 5를 좀 더해주면 16인데요. 그럼 약분돼서 이제 깔끔하게 2분의 1 계속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뭐 시키는 일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뭐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해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시행해서 맨 처음에 2,0에서 0,2 가는 그 위치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나온 횟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정리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 내용 정리가 끝나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이제 연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갖는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를 fg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 확률 밀도 함수는 그려져 있고 g는 이런 관계네요. 요 평행이동이죠. a만큼 평행이동. 그럼 뭐 평행이동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들은 이제 gx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뭐 2의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0부터 2에까지 위에 정의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앞에 보면 연결되겠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은 F0 이렇게 처리했는데 F0 부분들은 뭐 그래프에서 이렇게 B입니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B 여기 이제 절반 위치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니까 넓이 총합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가 2에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가 2분의 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여기가 이제 AB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삼각형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뭐 2분의 1 AB 처리가 되겠고 합하면 2분의 3 AB가 확률의 총합 1이 되는 거니까 AB 값이 3분의 2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연산해야 될 확률에 대해 0부터 A까지 처리해주면 이게 절반이니까 여기 뭐 2분의 1 이건 확률 계산이 됐고요. 오른쪽에 이제 Y라는 변수가 2분의 1 절반부터 A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반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에서도 절반 부분 여기 좀 이거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래 넓이가 AB, 절반의 2분의 AB, 다시 또 절반이죠. 4분의 1 AB 이렇게 쳐야 되겠고, 요거가 그거 반이 이제 4분의 1이죠. 4분의 1 AB 됐는데 그거에 얼마가 되는가요? 이게 지금 또 닮은 비 형태가 2대1 되니까 이게 또 4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B급식 넓이가 되가는 그런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16분의 여긴 4에다가 위가 16분의 3 이렇게 쳐야 되나요? 16분의 3? 그럼 이제 이게 좀 맞는 건가요? 그러면은 4분의 1 LB가 맞죠? 2분의 1 LB 절반의 4분의 1 LB에 4분의 3 16분의 3 AB 2분의 1 AB에 4분의 1 AB. 이거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4, 4, 16 16분의 7 AB 뭐 이렇게 계산 나왔죠? 이제 그럼 확률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16분의 7에다가 여기 AB 값이 아까 3분의 2 계산돼 있으니까 8에 24분의 7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최종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될 것은 2분의 1 빼기 24분의 7 이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24분의 12-7 해서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4분의 그러면 5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 보기가 이거 좀 더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24하고 5 더하니까 29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별도 함수 자체가 이제 문자로 좀 돼 있어서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점. 그럼 마지막도 이렇게 뭐 끝까지 숫자를 안 하고 뭐 2분의 A 이렇게 돼서 연산에 조금 신경 쓰게 만들었는데 뭐 도형적인 특징 부분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도형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넓이 구해서 맨 처음에 관계식 구해놓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형에 또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이제 뭐 닮음 이런 걸 이용해서 넓이를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기억해가면서 연산을 해가면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분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산이면 이항분포에서 NPQ 이렇게 계산되어 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 3분의 2다 뭐 이런 얘기죠. 써먹을 수 있겠죠. n-1번 일어날 확률과 n번 일어날 확률의 6배 한 결과가 좀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뭐 연산을 대해서 써먹겠고요. 평균 표준 편차에 대해서 다음 관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이렇게 뭐 이항 분포라는 것은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건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본 거죠. n 컨비네이션 n-1 p의 n-1 제곱 q 이렇게 쳐야 되는 거 6배 주겠고 n 컨비네이션 n에다가 p의 n 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약분 처리 되겠고 그럼 여기 이제 NQ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은 6P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요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NPQ 이렇게 쳐야지만 이제 6P 제곱 이런 형태. NPQ가 좀 나와 있죠. 3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P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P 값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Q 값은 3분의 2가 쳐야 되겠고, 그럼 뭐 N은 자연스럽게 3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NP 소러지고 그죠? 그러면서 뭐 이항분포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3에다가 그다음에 뭐 3분의 1 이렇게 되는 내용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뭐 m expectation x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이라고 할까요? m 값 이런 부분은 1입니다라는 부분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부분을 해석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 표준 편차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뭐 식을 좀 써보면요 절대값 x-1 부분들이 이게 루트 3분의 2 이런 부분이죠. 이런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게 이제 좀 뜻 파악하려면 우리가 시행 횟수가 3번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나오는 일들이 0, 1, 2,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1이 이제 평균에 해당하는 건데 차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부터 이제 떨어진 차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중간에 차가 이만큼 됩니다. 이거보다 큰 부분들이 2, 3하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뜻파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좀 다시 쓰게 되면 x가 0일 확률 더하기 x가 2가 나올 확률, x 값이 3이 나올 확률 이런 걸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세 번을 다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1 빼기 x가 1일 확률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독립식이니까 세 번 중에서 한 번 3분의 1 p라고 쓰지 말고요.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두 번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 3의 사이 소고 약분되는 거니까 9분의 4 처리해서 9분의 5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 뜻 파악하는 부분들이 오, 좀 만만치가 않네요. 9분의 5 구했는데 더하기 또 이렇게 해주면 9, 5 9분의 5가 맞나요? 9분의 5 해서 14입니다 라고 답을 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연산해가는 과정,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인데, 와, 하이라이트는 이런 표현들에 이게 다시 이항분포의 다시 의미들을 파악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를 좀 이렇게 알아내야 되는 거죠. 또 물론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수식이 아니라 그 수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뜻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이산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또 의미를 좀 이렇게 알아보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다트 경기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번지름이 2, 4, 6, 8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죠. 동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에서 꽂혔을 때 0과 2 사이면 10점, 그 다음에 이제 9점, 그 다음에 8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쭉 얻어간다는 얘기죠. 표적지에서 벗어나면 0점까지 되겠습니다. 다트에다가 표식을 떡 했을 때 평균이 4하고 표준편차의 정비표를 이루는데요. 11개를 던졌을 때 8점 득점한다. 8점 득점이면 얼마인가요? 요 득점이죠. 그러니까 px 값이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을 이런 확률들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건가요? 확률들을 구해서 이제 그래야 기대값을 구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평균이 4였으니까요. 여기는 뭐 0이 되는 거겠고 여기는 표준 편차가 또 얼마나 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이식 중과 어디 있나요? 표준 편차 여기 있죠. 문장이 기니까 이거 한 점 찾아야 되네요. 그럼 뭐 0과 1 사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11번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11번이 되겠고 확률이 0.3413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 NP 이렇게 기대값을 구해가는 부분 뭐 NP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거니까 3413에다가 또 3413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해서 3.7543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해서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43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후, 나름 또 재미난 연산까지 특파가 좀 잘 되셨나요?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뭐 대단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죠? 다트 게임을 좀 열심히 하겠고 어디에 다트가 꽂히냐에 따라서 점수 주어지는 부분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8점을 좀 얻어가는 부분들, 그죠? 이때 이제 8점 얻을 확률들을 좀 구해가는 거죠. 원래 이제 평균하고 표준편차 되어 있으니까 그 확률들을 구해가는 자연스러운 절차. 그런데 그런 확률이 나왔을 때 이런 걸 뭐 11번 시행한다 그러니까 정규분포에서 나온 이론을 이제 이항분포로 좀 연결시켜가는 과정, 이런 부분이 좀 살짝 담겨 있으니까 전체적인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한 부분, 뜻 파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상자 A에는 흰 공, 검은 공 둘 셋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둘 들어있습니다. 주사위를 해가지고 다음 시행을 한다라고 했죠. 상자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상자 B에 놓고 이거 해야 될 만한데요.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해야 되겠군요. A 상자에는 2개, 3개, B 상자에는 2개 공이 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한 개를 좀 넣는데 무엇이 넘어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1, 3 이게 좀 바뀐 부분이 1, 3으로 흰공이 넘어갈 수 있으면 흰공 넘어가면 이게 이제 3, 2가 되겠고 이게 좀 검은 공이 넘어가면 2, 2 되고 그러면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좀 바뀐 부분으로 나중에 나눠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5 이상 눈 나오면은 두 상자에서 각각 꺼내는데 5 이상이면 이거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죠. 3분의 1 확률일 땐 이렇게 꺼내야 되겠고 4 이하면 3분의 2 확률일 때는 A 상자에서 두 개를 꺼낸다. 또 뒤에 또 나눠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시행해서요. 시행을 한 번 했는데 모두 흰공이었을 때 A 상자에서 나왔다. 조건 확률이네 또. 와우.
엄청난 문제가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찬찬히 좀 진행하면 되겠죠. 일단은 A 상자에서 B 상자로 흰 공을 좀 넘어가게 되면 흰 공 자체가 이제 5분의 2 이런 확률이 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이런 주머니 상황이 돼 있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을 벌여야 되느냐? 주사위를 던져서 3분의 1 확률이 되게 되면 3분의 1 확률이 되게 되면 각각 하나씩 꺼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모두 흰 공이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4분의 1이 되겠고 여기는 5분의 3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그죠? 흰 공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끝났고 5분의 3 확률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3분의 1 확률일 때는 하나씩 꺼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5분의 2 되겠고 이때는 또 3분의 2 확률일 땐 4 이하가 되게 되면 이쪽에서 꺼낼 수 있는 거죠. 4 컨벤션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 4 컨벤션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꺼내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A 상자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A 상자에서 나온 거죠. 5분의 3에다가 그러면 이제 3분의 2에다가 6분의 1 이렇게 되는 확률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5, 3 일단은 전부 다 보이는 부분들 이것도 3을 또 공통 끄집어내서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5, 3 이렇게 해서 지어서 그 다음 연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연산을 조금 그래도 좀 남겨놓고 이거 좀 약분해서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10분의 3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는가요? 여기는 계산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차분하게 하죠. 뭐 이렇게 좀 약분을 하는 게 낫나요? 안 하는 게 낫나요? 이게 5분의 1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10분의 1 일단 쓰고 그다음에 천천히 알아보면 되죠. 6분의 2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약분하면은 1이 되네요.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나요? 일단은 좀 처리해 놓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산은 침착하게 10분의 3 여기가 연산이 덜 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지금 10분의 6에다가 여기가 그러면 1이 되는가요? 그러면 이게 10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10분의 다 했으니까 19분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19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군요. 해서 최종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9분의 10이었죠. 19분의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는 흰 공이 나왔을 때 A 상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네요. 예. A 주머니에서 넘어간 공이 흰 공이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검은 공이었을 때 나눠야 되겠고, 흰 공이 넘어갔을 때는 양쪽에서 꺼낼 수밖에 없죠. 이게 흰 공이 하나인 상태에서 A 주머니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확률들. 이때는 이제 3분의 1 확률 또 3분의 2 확률로 양쪽 주머니에서 꺼낼 때, A 주머니에서 꺼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하겠고, 최종적으로 또 이제 A 주머니에서 나온 확률에서 큰 틀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절차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절차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1740m가 되겠고요. 500m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가 되겠고 2000m 이상인 학생들 그러면 2000일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확률 자체가 좀 나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 1740 여기서부터 좀 정리해 놓고 좀 풀까요? 그러면 정규분포 따른 거니까 2000보다 클 확률들을 좀 구해 가야 되겠고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500분의 그럼 2000에서 1740을 빼야 되는가요? 그러면 260이 되겠죠. 260 이렇게 쳐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은 그렇죠. 1000분의 520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0점이니까 이거 이제 0.3입니다라고 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3 정도의 학생들이 그 중에 또 25% 미만의 또 5%는 이제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등교하는 학생 중에서 선택 확률 이렇게 보니까 또 조건부 확률이군요. 내용을 좀 살짝 좀 정리를 하게 되면 2000m 이상인 학생들하고 2000 미만인 학생들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죠. 버스를 타느냐 안 타느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확률이 이제 10분의 3이 되어 있고 여기는 10분의 7 확률이 되어 있고
10분의 3 확률의 25%, 100분의 25 학생들이 이제 버스를 타는 거고요. 10분의 7 학생들 중에서는 5%니까 100분의 5 학생들이 버스를 타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최종 풀어야 돼.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 한 명 뽑았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요 확률이 되겠고 그 학생이 2000m 미만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보게 되면 10분의 3, 100분의 25 더하기 10분의 7, 100분의 5 이렇게 이제 이게 버스를 타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중에서 10분의 7에 10분의 7에 100분의 5 요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2000m 미만 이렇게 되는 확률. 큰 틀에 이제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는 학생, 그다음에 2000m 미만 이렇게 돼 있는 내용. 10백, 10백 이렇게 좀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5도 약분이 되죠. 여기가 5 이렇게 좀 처리, 5, 25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3, 5, 15, 그다음에 7 여기면 이게 7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2분의 7 해서 정답 구해가는 과정 됐습니까?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좀 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표에서 이렇게 2000m 미만의 확률 자연스럽게 뭐 이상일 확률이니까 미만일 확률이 되겠고 각각 또 버스를 타는 인원에 대해서 큰 틀에 또 조건부 확률이라는 판단까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21번도 일단은 정기분포를 언급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조건부 확률로 연결해가는 과정.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의 뜻을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들, 정리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에 좀 집중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인데요.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서 또 역시 문제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